어디 갔더니 여기 계셨군요. 야, 저 의왕에 갔다 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저 의왕이라는 데 갔다 왔어요. 그 의왕에 가서 제가 느끼는 게, 그때 우리나라에도 그 의로운 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해 인자, 군자, 그 의인, 그런 어떤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의왕을 아침에 6시에 갔다가 지금 막 오는 길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의왕에 가서 이제 천도제를 지냈는데 거기에 이제 김대중하고 이효가 들어있었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김대중하고 이효를 이제 천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태워서 이렇게 더 이상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영향 끼치지 마라, 관계 아웃, 이런 작업을 하고 왔는데, 아마 그것도 하는 뜻이겠죠. 결국 우리가 이제 죽은 자에 매달린 게 아니고 우리 국민 각자가 진정 이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왜 그 죽은 사람한테 매달리고 어떤 사람에게 줄 서고 삶이 어거지 떼거지에 휩쓸리고 그야말로 복잡한 놀자판에 빠져가지고 이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파괴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을 뭐 자기 자유인 줄 알고 말이야, 민주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합리화시키는 이 사회가 참 너무 나는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의왕, 의인, 인자, 군자의 시대가 열리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견제하고 길고 잡으면서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세상으로 이게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4월 18일이네요. 그러면 내일이 4.19잖아. 그 4.19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몇 주년이 됐고, 그 4.19의 어떤 그 기억을 우리가 기념을 할 것이 아니라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박세환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탑골공원 3.1 독립문 3.1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4.19는 1960년 4월 19일 52주년을 맞지만은 이것이 3.1 독립정신과도 연관이 되어서 4.19가 발전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연장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연장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탑골공원 경내보다는 바깥에서 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선거 부정, 4.15 부정선거 하듯이 선거 부정이 그 당시는 3.15 부정,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중대한 배움에 있는 학생들이 그동안 배웠던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 역행하는 데 대한 깊은 정의감이 솟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당시에 또 정치인들도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이후로 대한민국이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다시 부흥하기 위하여 정신 차려야 하는데도 정신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올 때에 대한민국의 학생들, 특별히 어린 학생들이 3.1운동 이 탑골공원 팔각정에 학생들이 하듯이 이게 또 연결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다시 말하면 새 정신, 바로 이제 3.1 독립 정신을 우리 국천 선생께서 대동단결하듯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국민을 국민답게, 국가를 국가답게, 국민의 개인을 개인답게 바로 세우는 국민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오는 국민의 운동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4.19뿐이 아니고 이제 3.1운동, 그 전에 동학혁명,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정말 여러 기회가 있었죠. 이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싶고,
민심이 전심이라는 그 뜻을 이루고 싶어했던 그 많은 노력이 있었죠, 시도가. 근데 이제 동학혁명이나 4.19이거나 3.1운동이나 결국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의 꿈이잖아요. 실패는 아닙니다. 그 미완성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벽이 이제 무서운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다름이 있잖아요. 나하고 다른 건 먼저 틀린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고, 그 다름을 이해할, 존중할 줄 아는 게 지혜고, 자기의 틀림을 고쳐나가는 게 용기인데, 제가 이제 우리 국선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겪은 건데, 다름과 이 틀림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모름. 난 모르겠다 이거야. 모르면 끝나는 건 줄 알아. 근데 그게 많아요, 숫자가. 그게 무지병이라 그러죠. 이 무지병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저 자신을 참 제가 한계를 느끼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모름, 다름도 아니고 틀림도 아닌 참 골치 아픈 모름을 어찌하면은 이 무지병을 좀 깨워서 말귀를 알아듣는 그런 국민수련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것을 평소에 생각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얘기를 지금 경천님께서요 지금 저한테 말을 하라 그러는데, 사실 지금 말하는 거 다 되면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가 되겠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알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간단히 결론만 내리면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딱 그것 때문이에요. 네, 근데 욕심에 눈이 멀었다. 그렇죠. 욕심에 우리 국민 각자가 자기 다 이기적인 마음에 자기의 이득이 가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뭐 지역도 있을 거고 학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내로남불도 생기는 것이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그 철학자들이나 역사적으로 봐도 철학자들이 너 상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예, 그러면 세상은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무진장 어려운 것이죠. 다 알아야 되니까요. 이 안다는 거, 아까 그 평천님께서 말씀하신, 모름. 이게 사람을 참 어둡게 하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내가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별 못하는 거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두우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좀 어둡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깜깜한 밤에 이게 욕심인지 아니면 욕심이 아닌지 구별을 못해요.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를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선각자들이 국민을 깨워야 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우리들도 그런 위치에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국민을 깨우려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있는 거니까, 벽천 말씀대로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끝까지 우리 국민들 속에 팽배해 있는 모름과 다름과 틀림을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해결 안 되면은 우리 국군이 열릴 리가 없고,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사회나 행복한 나라가 이룰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름과 틀림과 모름이 이제 국민들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특별한 계기가 되지 않는가. 한마디만 좀. 네, 잠깐만요. 답답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모름이라는 거를 지금 평천님께서 화두를 던지셨는데, 제가 얘기를 하다 와서 진실적으로 얘기해 줄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을 제일 정하냐면은, 진심으로 가르쳐 주려고 알려주려고 하는데,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모르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왜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교만한 자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대들어요. 이게 정말 무지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도 안 돼 있으면서. 모르는 게 자랑이야. 그렇죠. 무식이 자랑이야. 그렇죠. 그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그게 무지병인 겁니다. 왜 가르치려고 하냐고 대드느냐고. 저도 그런 말 예,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화두가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너나 잘해라고, 니까 지게 뭔데라고, 또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이제 세 가지를 대부분 이제 하더라고. 제가 30년을 제가 이제 국민 계몽을 하려고 부딪히다 보니까.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못 하잖아요. 그 자기가 말을 해놓고 실천을 안 해. 그러면서도 꼭 그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특징적으로. 너나 잘해. 니까지 게 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해도 또 못 알아들어. 그게 악순환의 반복이 30년을 해왔는데, 올해는 이제 광복 77주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4.19도 정말 반백년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4.19의 정신이 자유와 민주화 정의인데, 그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동반이 돼야 되잖아요. 권리에는 의무가 동반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반쪽짜리 자유는 이거는 실패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민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이 주인이야. 그래서 주인이면 뭐해? 주인이 주인다운 어떤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말하자면 국헌도 모르고 양심도 모르고 인격도 모르는 채 먹고 사는 것만 중시하고 돈벌이만 되면 되는 이런 민주는 저는 이제 또한 실패작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정의 그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저희가 입장에서는 정의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꼭 말씀이 사람이듯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이 사회가 정의가 이루어지는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진정 우리가 바라는 밝은 세상, 건강한 세상, 행복한 사람들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영원히 우리는 이제 정말 이 혼노가 무질서의 생지옥과 절망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감옥살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악순환의 연속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4.19의 근원적인 이 문제를, 이제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이제 그 4.19 혁명 의거도 이제 반백년이 지났으니까 이쯤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수준이 되잖아요. 어떻게 국민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4.19의 그 미완성을 완성으로 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국민들을 향해서 아주 좀 뼈에 있는 말씀, 뼈대에 있는 말씀을 좀 한마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초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인현 1919년 3.1 독립 정신이 4.19와 연결이 됐다는 말은 바로 103년 전에는 일제시대를 향하여 항쟁이었다면, 외부의 외적을 향한 항쟁이었다면, 4.19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부의 부패한 세력, 우리의 내부 안에 그 불의한 세력을 향한 항쟁이었습니다. 이 동전의 양잎처럼 이 두 가지가 다 하나가 되었으면 오늘 이 평천 선생님 말씀한 대로 광복 77주년을 맞이하여 이게 완성이 되는 해고 또 완성해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저에게 했는데, 이게 안팎으로 바깥으로만 성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외실도 필요하지만 내실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외실 내실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맺을 때 이게 충실하다고 보는데, 저는 열매로 말하면 충실해야 모든 국민이나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중심국가로서 변모가 오는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3.1 독립 정신을 내실화하자는 것이 4.19였는데, 4.19의 그 의거와 그 항쟁 정신이 결국은 수많은 정치 세력으로, 수많은 정치 세력, 쉽게 말해서 그동안 국민의 정신이 3.1 독립 정신, 4.19 정신이 피어나지 못하도록 오히려 정치적인 그런 세력들에게 눌려져 왔다. 우리 국천 또 평천 두 분이 말씀한 대로
내 자신부터 알면서 더 나가서 국민의 주권 시대로 오는 것은 바로 3.1 독립 정신과 이런 사흘거의 부정부패에 대한 한거의 비완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키를 이미 두 분이 이 탑골에서 지금 세 번째 대화 중에 나왔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 국민이 3.1 독립 정신이 가졌던 그 자유, 또 거기에 따른 민주, 국민이 주권이고 거기에 따른 일본을 향하여 정의했지만은 4.19도 자유민주 정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실현하려고 하면 국민 여러분이 저부터 각자가 그런 혁명정신 항쟁자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하늘은 스스로 덤을 덮는다고 이제 그거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강남 밑에 누워서 서분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그러한 그 행복은 저는 행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지금 역사를 살아오면서 밖에서 나라들은 칼날이 있었고 북극 강병 제국주의들이 우리를 침략을 한 게 뭐 931번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많은 칼바람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피해를 받고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가만 보면은 아주 엄청난 우리의 그 대립과 갈등이 아직도 이제 계속되는 거죠. 특히 이념 대립과 지역 갈등이 심각한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건 국민인데 어느 개인이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전체가 한마음이 돼서 한뜻이 돼서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데 그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면서 이 천심을 몰라보는 민심을 그래서 밖에서 나가는 칼, 내 뱃속에 썩어드는 암덩어리를 좀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방편을 이제 우리 국정원장께서 이제 평소에 늘 말씀하시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내일이 4.19 이제 기념일이니까 그 기억을 일깨워주는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평초님께서 날 괴롭히는 게 어려운 질문을 자꾸 던지시는데 좋은 걸 왜 안 하냐고요. 일단은 그 4.19니까 민주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라는 말은 말 자체가 벌써 정치적인 것이죠. 예, 사회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에 가까운 것이죠. 민주라는 것은. 많이 써먹으면 예. 너무 오염됐어. 예. 사실 이 민주주의는 갈등을 먹고 사는 민주주의입니다. 예, 완전하지 못하죠. 하자가 있죠. 예, 우리 이 갈등을 먹고 사는 민주주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갈등을 먹고 사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상생하는 민주주의를 바꿀 것인가? 이것이 답이겠죠. 상생하는 서로 사는 갈등이 아니라 상생하는 민주주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답이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을 평천님께서 지금 답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특히 사람의 몸에는 애고라는 거,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더더욱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뚫으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죠. 대신해서 누가 내 정치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려니까 더더욱 힘들어요. 아무리 저 사람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회에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이 내가 뽑은 사람이 내가 뽑을 때까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여론이 만든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은 여론이 만든 사람을 내가 뽑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르고 뽑았어요. 사실은 예, 무분별하게 누군지 모르고 이 사람이 날 거야 아니면 당을 보고 뽑고 그럽니다. 여하튼 그 사람은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뽑았지만 국회에 들어간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내로남불 한다든가 국회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을 했으면 내가 뽑은 사람 내가 가차없이 채찍질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짓을 하면 그렇죠. 그냥 내가 뽑았다고 내 지역 사람이라고 내가 내 편 내가 그 사람 편 들어주고 내로남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뽑은 사람 내가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결자해지. 그렇죠. 예. 내로남불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채찍질하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서 이제 모범을 보여드리는.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가 사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가 사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지만 국민의 그 의식수준도 커지는 거고요. 말이 사는 거죠. 정치는 말이에요. 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절대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칼로 하면 안 돼. 예. 정치는 순수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을 죽이는 사람을 철저하게 채찍질을 하면 정치는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늘 말씀하시는 게 제가 30년을 얘기했어요. 강화문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씀은 이제 하늘의 말씀이죠. 천심이지. 근데 말이라는 것이 원래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을 못 알아들어. 루이독경 시작 우한이고. 그럼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걸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첫째 욕지거리가 많아. 헛소리, 말장난, 거기다 거짓말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웬 거짓말이요. 거짓말만 해놓고 그 거짓말을 또 이제 진짜처럼 만들어놓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면 싸울 일이 없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한 대로 그걸 언행일치하면 싸움 날 일이 없는데 대부분의 이 싸움이 나는 걸 보면은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평화협정 맺고 나면 바로 전쟁 났어. 히틀러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아니 웃기는 이런 국제관계 이번에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도 뭐 평화협정 한다고 그러고 바로 사건이 터졌을 것 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헛소리 말장난 그다음에 거짓말과 욕재거리가 없어지고 말이 통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이 되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하루속히 와야 되는데 좀 그 기도를 좀 많이 하십니까? 기도 뭐 사실은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있고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건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느냐 하는데 요즘은 저희의 삶 전부를 그저 삶으로서 기도하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야 그것은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처리하고 정말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대로 축복받는 세상이 되도록 이 안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모쪼록 우리가 야구과에 나오는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우리가 이 무궁화 꽃을 피워내는 그런 진정한 우리 무궁화 동산의 나라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그런 나라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모든 사태가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 개헌하여 인류가 개헌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결국은 세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믿음으로 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내일 이루어지죠. 매일매일 저는 밤에 잘 때 기도를 하고 잡니다. 잠자는 순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세상이 오기를요. 항상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참 밝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참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예. 얼마 전에 병천이 저한테 말한 게 있어요. 정신 세계가 도래할 거라고. 그 세계를 위해 간다고. 예. 우리 모두를 그 세계를 위해서 갈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4.19 날이라 그래서 제가 가진 어떤 그 사상이라 그럴까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참 4.19니 5.18이니 동학이니 그것만이 중요하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정신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알맹이를 모르는 예, 알맹이를 생각을 해야지 맨날 4.19가 어떠냐고 떠들고 5.18이 어떠냐고 동학이 어떠냐 떠들고 3.1운동 껍데기 가지고 그래요. 그 속에 내포된 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정신은 다 같이 하나거든요. 예. 근데 그 껍데기 가지고 이리저리 싸우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정신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민족에 내려온 정신을. 방금 생각이 났어요. 3.1운동, 저항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폭력 저항운동하고 비폭력 저항운동.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아마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눌 겁니다. 나중에 되면은. 현재는 뭐 이러저러 얘기가 많아도 나중에는 역사책에 어떤 게 폭력 저항운동이냐 어떤 게 비폭력 저항운동이냐 이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1, 2, 3, 4번 해가지고 골라 써라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폭력 시민운동, 폭력 저항운동은 폭력운동이 있고 비폭력 저항운동이 있는데 폭력 저항운동은 5.18과 동학이고 비폭력 저항운동은 3.1운동과 4.19 운동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를 합니다.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분류를 할 따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4.19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19가 비폭력이거든요. 3.1운동하고 같습니다. 그 비폭력 저항운동 그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4.19 안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민주가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폭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총알 앞에서 팔짱을 꼈다는 겁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데서도요. 3.1운동도 마찬가지죠. 총알이 날아오는 데서 팔짱을 꼈다는 얘기죠. 비폭력 저항운동은 저 인도의 간디한테도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3.1운동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예, 세계적으로 영향을 줬죠. 이건 대단히 위대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평창의 정신이란 말을 제가 서두에 꺼낸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이 위대한 정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맨날 화두가지 싸워요. 예. 4.19니 3.1이니 5.18이니 동학이니 껍데기가 싸우는 거죠. 이념적으로요. 이 위대한 비폭력 저항 세계에 대해 영향을 준 비폭력 저항 운동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면서 평화라고 또 떠들어대요. 제가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민족에는 우리나라에는 내면적인 비폭력 저항 운동이 있다. 이런 정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이제 뭐 건방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경 말씀에도 이제 제가 그런 걸 나온 걸 봤어요. 성을 빼앗는 용기, 남을 싸워서 이기는 용기보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기고 욕심을 버리는 그 용기가 진정한 용기다. 그게 너가 세상을 이겼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를 모르는 채 뭐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말이에요. 구세주인 양 뭐 어쩌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재림 예수니 뭐니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너무 웃기는 이 땅에는 사이비 어거지 떼거지가 많고 우리 사회 속에서 복잡한 놀잡한 싸움판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지 이게 어떻게 존재하는 나라인지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나라인지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네 가지 질문이 저는 이제 있어야 된다고 해서 4.19 네 번을 읽은다 이거죠. 읽고 네 번을 자꾸 읽어야 돼. 우리나라는 4.19의 의미는 세 번에 끝나지 말고 세 번에 안 끝나고 네 번째도 한 번 더 읽어라. 그 4.19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네 번째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읽어야 되는지 그러면 뭐 어떻게 일이 잘 될지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3.1운동, 4.19 그 다음에 이어서 5.16 혁명도 일어나고 지금 백 선생이 특별히 뭐 네 번째 일고라는데 뭐 이제 5.16까지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바로 또 국천 선생도 얘기한 것처럼 폭력적인 저항보다는 항쟁보다는 비폭력적인 정신적인 위대한 우리의 민족 국혼을 계승하는 이런 제4의 그런 위대한 정신적인 우리의 민족공 국혼을 아울려지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혼의 정신의 역사의 혁명이 이 탑골공원 앞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평소 생각을 그 4단계가 저는 이제 애국가 속에 있다 그래요. 우리 애국가 4절까지 있잖아요. 1절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2절에는 그 남산의 소나무처럼 어떤 비바람 눈보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내 부름을 잃지 않는 고연지기 기상, 민족적 기상이 있다. 그래서 3번째는 이제 일편단심이잖아요, 주제가.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 그러면 이제 즐거우나 괴로우나 끝까지 나라 사랑하는 그 애국심, 그것이 이제 지금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뭐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발전을 해야 국민 행복하다는 그 의미가 아마 애국가 속에 마지막 후렴구에는 그렇잖아요. 무궁화 이제 우리는 산만리라 부르죠. 다른 사람 삼천리라 부르는데 우리는 영토 회복 운동을 하니까 무궁화 산만리 발해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마지막 가사가 가장 중요해. 길이 보존하잖아요. 길이. 그러니까 멈춤이 없이 깨달아 행음을 배우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깨어나서 인류를 깨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움으로써 세계를 바로 세운다는 국민 전체의 그 한마음 한뜻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그것이 뭐 가능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그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애국가 부르면서 이걸 마치자고요.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 국민들 향해서 애국가 4절까지 부르고 오늘 이 소중한 말씀들을 제가 전체 국민들에게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애국가 부릅시다. 하나, 둘, 셋. 백두성이 마르고 닳도록 조금 뒤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산만리 발해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에 번영하세. 2절 남산리에 저소나무 절감을 떠는 하늘소리 울면함은 우리의 계상일세. 무궁화 산만리 발해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을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그렇지 밝은 너른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산만리 발해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을 보존하세. 4절 이 계상과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운
하고 오늘의 이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박세 목사님이 선창을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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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